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CJ대한통운 인사팀에서 신입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매번 저희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대형 박람회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뵀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하반기 채용 전형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장표 보여드리면서 저희 CJ대한통운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반기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주제로 계속해서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또 다른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드릴 겁니다. 설명 듣는 도중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장표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네, 오늘 순서는 저희 CJ대한통운 회사에 대한 소개를 제가 좀 간략하게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 있어 하실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대한통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회사 90주년 홍보 영상도 짧게 대기 시간을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1930년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물류회사입니다.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라는 국영기업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 기존의 대한통운과 CJ그룹의 물류 자회사였던 CJGLS의 통합 법인이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로 2020년 올해 저희가 창사 90주년을 맞이합니다. 거의 100년을 내다보는 국내 최초의 최장수 물류 기업으로서 상단에도 저희 소개 멘트가 나와 있지만 저희 CJ 대한통운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물류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물류 사업 수행하면서 물류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저희 CJ 대한통운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J 대한통운 통합법인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 매출 규모가 3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약 3배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고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 사업의 성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공격적인 해외 M&A를 통해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고 전 세계 각국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이 물류 리딩 컴퍼니들을 M&A 함으로써 저희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외 M&A를 통해서 인수합병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이 아까 앞선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CJ 대한통운의 매출로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 세계를 잇는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154개 도시에 277개의 해외 거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CJ 대한통운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 TES라는 것을 빼놓고 저희 CJ 대한통운을 소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물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물류 현장을 효율화하고 최적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내에 TS 물류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고 우수한 물류 연구 인력들을 끊임없이 초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기술들 예로 들자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로보틱스라든지 다양한 이 기술들을 저희가 물류화 접목시킴으로써 물류 현장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ES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T는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 현장에 자동화 설비를 좀 끊임없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물류 현장의 인력들에 대한 그 작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대적인 작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물류 현장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는 엔지니어링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물류 거점에 대한 최적화도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있고 사실 물류 사업이라는 것이 인프라 기반, 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거점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인가, 물류 거점을 어떻게 효율화해서 설계하고 최적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T와 E,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에는 물류 솔루션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종합물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국내 최초의 물류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국내 최고의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TES라고 하는 차별화된 종합물류연구원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 최고, 차별화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희 CJ그룹의 올리원 정신입니다. 최초, 최고, 차별화를 통해서 저희 CJ그룹 모든 계열사들은 반드시 이 올리원 정신을, 이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CJ대한통운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이 본인의 최초는 무엇이고 또 본인이 최고인 것은 무엇이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간략하게 드렸고 그러면 저희 CJ대한통운에서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택배사업 필두로 해서 물류산업 내에서도 이 전방위적으로 물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물류사업이 이 택배 사업일 텐데요. 물류산업 내에서도 유일하게 B2C성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 이 택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한두 개씩 계속 택배를 많이들 받아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택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택배 사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이 택배 사업 이외에도 여기 보시는 항만 하역, 혹은 프로젝트 물류, 계약 물류 등과 같은 다양한 물류 사업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고객사에 원스톱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종합물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제가 이 소개드린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 계약물류 사업 부문입니다. 이 CL 직무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크게 P&D와 W&D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업본부로 나뉘어서 배치가 되실 텐데요. 먼저 P&D는 포트 앤 딜리버리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이 전국 항만에 보유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항만 하역 작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철강, 곡물,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다양한 화물들에 대한 항만 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전통적인 이 물류 사업인 운송 사업 또한 이 P&D 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P&D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송 사업은 대표적으로 이 이전 물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단위의 운송 사업, 예를 들면은 정부 청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했을 때, 혹은 대학교 캠퍼스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할 때, 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에 따르는 물자들, 이런 대규모의 운송 사업들을 저희가 P&D 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W&D 사업본부입니다. W&D 본부에서는 W&D 우선 약자는 저희가 웨어하우징 앤 디스트리뷰션의 약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고 보관하역, 운송과 같은 3PL 업무 수행하시는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객사의 물류를 위탁받아서 고객사의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전담해서 운영해드리는 이 3PL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W&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룹사 물량, CJ 제일제당이나 CJ 올리브영과 같은 그룹사 물량을 저희가 전담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이라든지 혹은 유통, 리테일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도 냉장, 냉동식품들과 같은 콜드체인 물류에 굉장히 또 뛰어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희 W&D 사업이고요. 식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는
제약, 혹은 뭐 오토라고 하면 뭐 자동차 부품부터 타이어 이르기까지 이렇게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화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류를 수행하고 있다. 정말 다양한 사업군에 대해서 W&D, 창고 보관하여 운송 사업 수행하고 3PL 사업 수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운영 경험, 노하우,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택배사업본부입니다. 택배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의 택배 프로세스는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허브를 통해서 서브를 통해서 배송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상품에 대한 배송 추적을 해보시면서 너무나도 이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택배 사업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전거 바퀴 살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이 허브라는 터미널에 다 집중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배송지와 가까운 전국의 서브 터미널로 중계를 함으로써 여러분 문 앞까지 도어투도어로 이 라스트 마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본부가 바로 택배사업본부입니다. 최근에 이 택배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던 분류 자동화 설비, 이 휠소터 장비뿐만 아니라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분류 자동화 설비, 저희가 MP라고 해서 이 소형 화물을 전담으로 분류하는 신규 설비를 또 전국 현장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프라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인프라와 저희가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이 TES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택배 산업에 정말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여러분 많은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실 이 국제물류 사업 수행하고 있는 GF 글로벌 포워딩 본부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물류 운영을 수행하는 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공, 해상 운송에서부터 통관, 보관에 이르기까지 국제물류 토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직구라든지 역직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GF본부에서는 실제로 물류 운영을 수행하는 부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W&D 사업본부라든가 P&D 사업본부라든가 CL 계약물류 직무로 입사하셨을 때 여러분 배치되는 이 본부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 물류 운영을 P&D, W&D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 국제물류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를 짜고 이제 기획하고 영업하는 업무를 이 포워딩 본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워딩 국제 특송도 물론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 물류라고 해서 어떤 대규모의 프로젝트성 물류들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EPC사라고 하는데 뭐 국내 건설사가 해외 뭐 원전 건축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뭐 대규모 건설 자재들에 대한 운송이라든지 이런 아주 대단히의 프로젝트성 물류들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희 CJ 대한통운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각 사업 영역별로 사업 본부들이 어떤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까지 자세히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하반기 CJ 대한통운 신입사업 모집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최대한 많은 정보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서는 크게 4개의 전형, 4개의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입, 어학특기자, 전형 예정 장교, 해학부생 인턴 전형까지 총 4개의 전형이 열려 있습니다. 우선 신입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신 분들 중에서 기졸업하신 분들 혹은 내년도 2월까지 졸업 예정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해외대 출신 혹은 외국인이실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역, 장교 전형 별도로 개설하여 장교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학사학 이상 소지하시고 올해 연말까지만 전역이 가능하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기전역하신 분들
혹은 올해 12월 31일 이내 전역 예정이신 장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의 장교 전형 개설해서 장교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학부생 인턴 전형입니다. 해외대 출신이신 분들 내년도 8월까지만 졸업 예정이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내년도 1월에 국내 저희 물류 현장에서 현장 인턴십이 수행 가능하셔야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국내에 거주하시면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지원이 가능하신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전형 열려 있고요. 본인이 강점이 있고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전형을 선택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반기에 모집하는 직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CL 계약물류, CL 직무, 택배 직무, 포워딩 직무, 그리고 경영지원 직무인 재무회계 직무까지. CL 택배 포워딩은 저희가 물류 직무라고 제가 좀 총칭해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직무와 경영지원 직무인 재무회계 직무까지 총 4개의 직무 선발하고 있고요. 각 전형별로 또 모집하는 직무가 상이합니다. 다음 장표에서 전형별 모집 직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 소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CL 직무로 입사하시게 되면 저희가 P&D와 WND라고 하는 이 2개 본부로 나뉘어서 배치가 되시게 됩니다. 이 P&D 본부에서는 항만 물류, 항만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셔서 주로 항만 물류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국내 육상 운송을 전담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하역이나 육상 운송을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가 되셔서 항만 물류 운영 혹은 육상 운송에 대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WND 본부, WND 웨어하우징 앤 디스트리뷰션을 담당하는 WND 본부에 배치가 되시면 제조, 판매 물류, 3PL 업무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대졸공채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입사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 물류사업장에 저희가 우선은 배치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물류 현장에서 물류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후에는 좀 고차원적인 업무들, 예를 들면 물류 서비스를 기획한다든지 대형 고객사를 영업하고 관리한다든지 이런 고차원적인 업무는 물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쌓으신 이후에 수행이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CDP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 물류 운영 경험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수행하고 싶어 하시는 업무들이 사실 영업이라든지 기획과 같은 조금 좀 고차원적인 좀 도전적인 업무들 많이 수행해보고 싶어 하실 텐데 이런 업무들을 하시려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객사에 우리 물류사를 써주십시오. 우리 CJ 대한통운의 물류를 써주십시오라는 영업을 여러분들이 가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류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물류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이 고객사에 대한 영업을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물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강점이 있고 고객사의 어떤 물류를 저희에 맡겨주셨을 때 타사 대비해서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객사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물류에 대한 베이스도 없고 물류 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다라고 하면 고객사를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정말 물류 운영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이 조금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물류 운영에 대한 경험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현장에 배치되셔서 운영 경험 쌓으신 이후에 단계적으로 그런 운영, 기획과 같은 고차원적인 업무도 수행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이신 분들도 물론 참석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계시겠지만 본인이 비전공자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물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만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시고 경쟁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저희 입사자 중에서 비전공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공에 대한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직무별로 우대하는 언어들과 함께 물류 관련 자격증 및 경험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량적인 자격증이 몇 개냐, 조금 더 좀 단계가 높은, 레벨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냐, 이런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물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물류 관련 경험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류에 대한 여러분들이 물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이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실 거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정량적인 스펙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조금 정성적인 부분들, 내가 나의 시제에 대한 통일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이 물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주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 직무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배 직무도 동일하게 전국에 있는 택배 지사에 배치가 되셔서 택배 운영에 대한 경험들 쌓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택배 현장에서 간선 도급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고객사 관리라든지 영업과 같은 조금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물류 이해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시게 될 거고요. 이후에 좀 고차원적인 영업이다, 전체 사업 기획 혹은 네트워크 최적화와 같은 고난이도 업무들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택배 직무 역시 물류 직무이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직무별로 우대하고 있는 언어, 택배 직무는 영어를 우대하고 있고 해학부생 인턴 전형의 경우에만 인디어, 태국어와 같은 전략어들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택배 사업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 저희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좀 동남아 국가들 위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디어, 태국어와 같은 전략어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학부생 인턴 전형에 한해서만 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 직무이기 때문에 물류 관련 자격증 및 경험들 우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포워딩 직무입니다. 포워딩 직무, 국제물류 운영 수행하는 본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포워딩 본부이고요. 국제물류 운영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르는 해상, 항공, 통관, 운송과 같은 토탈 국제물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물류, 또 이 포워딩 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 수행은 저희 WM이나 P&D와 같은 본부와 협업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물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아마 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 코로나 이슈 상황에서 또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물류에 대한 비중과 입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입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해외 경험도 충분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다. 굳이 이 포딩 본부만이 아니라요. 앞서 설명드렸던 머시의 계약 물류라든지 택배 직무로 입사하시게 되더라도 국내 현장에서 어떤 물류 운영의 경험을 쌓으신 이후에 해외 파견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해외 법인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해외 관련된 부서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 본부라든지 사업 개발을 하는 해외 관련 무관 부서로도 배치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해외 경험의 기회가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포워딩 직무 역시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우대 언어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도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직무는 전체적으로 다 물류 관련 자격증 및 경험들 동일하게 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영관리 직무인 재무회계 직무입니다. 재무회계 직무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관련 전공하신 분들을 좀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 회계, 금융과 같이 회계 관련 전공하신 분들을 좀 우대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회계에 관련된 지식이나 좀 베이스가 있으셔야만 업무가 수행 가능하고요. 주전공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들을 통해서 재무회계 전공 역량을 쌓아오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중국어, 우대 언어가 있고요. 우대 자격으로는 또한 회계 관련 자격증, 공인회계사, ARCPA, 세무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저희가 4개의 직무에 대해서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전형과 직무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각 전형별로 모집하는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 전형별로 모집하는 직무들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직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직무가 열려있는 전형들 중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전형들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열사 간 그리고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한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 전형에는 크게 3개의 전형이 열려 있고요. CL 직무, 택배 직무, 재무회계 직무까지 3개 직무가 열려 있고 재무회계 직무는 신입 전형에만 열려 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CL 포워딩 직무 2개의 직무가 열려 있고요. 포워딩 직무는 어학특기자 전형에만 열려 있습니다. 전형 예정 장교 전형 같은 경우에는 CL 택배 직무, 해학부생 인턴 전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CL 택배 직무 2개의 직무씩 열려 있습니다. 저희 모집 지역은 전국 단위로 기본적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직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사로 배치가 되십니다. 본사로 배치가 되시고 좀 인사 관련상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습니다. 나머지 물류 직무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물류 현장에 배치가 되셔서 물류 운영에 대한 경험, 물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후에는 좀 상위 부서에 가셔서 물류 영업이라든지 물류 기획, 고객사 컨설팅과 같은 좀 고차원적인 업무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직무의 경우에는 전공 무관으로 선발하고 있고 재무회계 직무만 관련 전공하신 분들, 회계 관련 경영, 경제, 금융 전공하신 분들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대 사항 직무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무별로 우대하는 우대 언어들이 있고요. 어학특기자와 해학부생 인턴 전형 같이 좀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전략어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관련 성적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겠고요. 전체적으로 물류직무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 자격증, 물류 관련 자격증이라고 좀 대표적으로 물류관리사, 혹은 CPIN, 국제무역사 등등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물류 관련 자격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 물류 관련 경험 보유하신 분들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류 관련 회사에서 재직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좀 직접적인 경험을 써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실지라도 좀 물류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 예를 들면 유통회사에서 물류에 대한 경험을 하셨다. 혹은 본인은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본인 주특기가 수송이나 보급이었다. 이런 좀 간접적으로 물류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기재를 다 해주시고 지원서상에도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서류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위원들께서 지원 동기와 직무 이해도를 평가하시게 되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자격증 그리고 물류 관련 경험 적극적으로 기재하셔서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의 전형 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전형 중에서 신입, 어학특기자, 전형 장교, 예정 장교 이 3개의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단계의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지원서 접수 저희가 9월 7일부터 지원서 접수 모집을 시작을 이미 했고요. 채용 공고가 저희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23일에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반드시 접수 마감 시간 준수하셔서 지원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18시에 마감이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충분히 본인 작성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유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1차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이랑 전형 프로세스 순서가 조금 상이한 점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테스트 전형을 먼저 좀 실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1차 면접을 10월 또는 11월에 먼저 실시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1차 면접 합격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1차 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제가 테스트 전형 실시할 거고요. 이 테스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서 그 대규모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봤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사실 온라인 적성검사 형태로 시험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유형 변경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서술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전형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1차 면접 합격자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재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전형에 합격하시고 나면 2차 면접을 먼저 보시게 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지원 동기, 직무 이해도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종합적인 여러분들의 평가를 임원분들이 하시게 될 거고요. 이 2차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평가 단계로서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와 인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전형 단계가 기존이랑은 상위에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차 면접 합격하시고 나서 마지막 평가 단계로서 이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는 인턴십 전형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국 현장, 저희 사업장에 배치가 되셔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 그리고 멘토님들의 밀착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과제를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직무수행 능력 평가와 인성검사까지 통과하시고 나면 내년도 1월에 최종 합격하셔서 입사하시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학부생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설명드린 전형과는 조금 프로세스가 상이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1차 면접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1월에 인턴십과 테스트 전형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턴십 마지막 단계로서 2차 면접, 임원 면접을 치르시게 될 거고요. 2차 면접 합격하시고 나면 해학부생 인턴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4월 혹은 6월에 입사하시게 되는 전형입니다. 전형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CJ 그룹, 저희 CJ 대한통운의 기업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그룹은 이 대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유연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좀 기업 문화 하나씩 짚어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이제 직급 호칭, 사원이나 대리와 같은 직급 호칭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90년대부터 이 민호칭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 님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대표님의 경우에도 이재현님 이런 식으로 다 님 호칭을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직급 호칭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좀 말단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상급자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시기 워라밸, 실제로 내가 입사했을 때 나의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지켜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는 실제로 유연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하시고 이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PC 오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주어진 근무 시간에 좀 몰입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지나고 나면 PC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무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신청하셔서 부서장의 득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근무 시간 제한이 전혀 없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보장이 되고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에도 훨씬 더 맞춰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장에 대한 부분, 출근하셨을 때 근무 복장도 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서 조금 편한 복장, 이런 답답한 행이라는 정장이 아니라 조금 자유롭고 편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좀 공식적으로 만나뵙는 자리다 보니 이렇게 자켓도 입고 조금 갖춰 입었지만 실제로 이제 출근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한 복장으로 여름 하계 시즌이라고 하면은 반팔 카라티까지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복장 착용하시고 실제로 임직원도 출근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CJ그룹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입사하시고 나면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복리후생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CJ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사 5년 단위로 여러분들 창의 휴가라고 해서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재직 기간 동안 하지 못하셨던 다양한 여가 생활이라든지 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들 해당 기간 통해서 하실 수 있겠고요. 휴가 기간 동안에 국내 콘도나 호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카페테리아 포인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복지 포인트도 제공을 해서 콘도나 호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들, 입사 이제 채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 육성과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직무 역량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임직원분들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뭐 자녀 입학 돌봄 휴가라든지 뭐 다양한 휴가 제도, 복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CJ 임직원 카드입니다. 입사하시고 나면 저희 CJ그룹 모든 임직원들이 임직원 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는데 CJ그룹 계열사들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여러분들 40% 할인된 가격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뭐 CJ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 뭐 CJ 올리브영, CJ CGV 혹은 뭐 뚜레쥬르, CJ 푸드빌의 다양한 매장들 여러분들 40% 할인된 가격으로 누리실 수 있고요. 카페테리아 포인트라고 해서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으셔서 뭐 CJ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호텔이나 콘도 예약하셔서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 입사 시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뭐 CJ그룹 복리후생 제도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네, 실시간으로 지금 뭐 질문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여러분들 좀 저희 채용 SNS도 있습니다. SNS라든지 채용 홈페이지에 뭐 Q&A 게시판 등을 통해서 사전에 좀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4가지만 좀 선별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저희 그 하반기 채용 전형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이 필수어학 자격 요건이 전 전형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필수어학 자격 요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2개의 성적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OPIC IM1 이상 혹은 TOEIC 스피킹 레벨 6 이상 이 2개의 성적 중에서 2개 다 충족해야 되나요? 혹은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둘 중 하나의 성적만 기입을 해주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단 9월 30일 기준 네, 이번 달 30일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신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직무수행능력평가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 전형은 이 지원 직무의 유관 부서, 저희 전국 물류 사업장에 배치가 되셔서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에 걸친 이 인턴십 형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과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밀착평가를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 조직 적응력과 같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장님과 멘토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질문해 주셨던 이 테스트 전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존에 뭐 학교에서 했던 대규모 오프라인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많이들 질문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네,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적성검사 형태로 객관식 단답형 형태의 시험 방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하반기의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요. 자세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1차 면접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 바로 이제 1차 면접을 보셔야 되니까 1차 면접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상반기처럼 계속해서 하는 거냐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동일하게 네, 진행할 예정이고 직무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원 직무별로 이제 평가위원 저희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직무 이해도를 평가위원분들께서 평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물어봐 주셨던 FAQ까지 답변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앞서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저희 CJ단통은 채용 인스타그램 SNS 계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오늘 실시간으로 Q&A도 진행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궁금하신 사항들 지원서 작성하시면서나 전형 단계에 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이제 나오실 텐데
저희 채용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채용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질문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박람회 신청해 주셔서 저희 CJ대한통운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서 좀 채용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 팁 하나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팁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평가 항목은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문성은 저희가 경력 사원을 모집할 때 물류에 대한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하면서 전문성을 평가하시는 거고요. 저희 신입사원 대상으로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 회사 그리고 이 물류 회사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CJ대한통운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이 지원 동기가 충분하고 물류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계신지 이것이 주된 평가 항목입니다. 특별히 저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 저희 여러분들 지원하신 직무별로 평가위원들을 섭외를 해서 평가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지원서, 자소서를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십니다. 네, 뭐 지원서 그냥 여러분 스펙으로 거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작성하신 거 안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평가위원분들이 한 줄 한 줄 여러분들 다 읽고 다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들 한번 쭉 리스트업 해보십시오. 쭉 한번 나열해서 정리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오늘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은 물류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경험들, 관련 경험들 하나씩은 있으시겠죠. 그 이외에도 좀 본인이 경험하셨던 모든 경험들 한번 나열해 보시고 물류에 대한 접점들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접점들을 통해서 내가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CJ대한통운에 입사를 희망하게 됐다라는 지원 동기를 우선은 분명히 하셔야겠고요. 그 지원 동기를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물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해도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평가위원의 눈길을 절대로 끌 수 없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인만의 물류에 대한 인사이트 혹은 개선 아이디어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좀 한 단계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던져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평가위원을 설득시키고 합격을 줄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지원서 작성하실 때 본인만의 물류에 대한 스토리라인들을 한번 잘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겁니다. 네, 서류 전형 합격하시고 나면 이후에 면접 전형, 직무수행 능력평가, 인턴십 전형까지 많은 전형 단계들이 남아있지만 이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버전들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구성해 가시면서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강력한 무기를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많이 고민해 보시고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느 정도 설명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채용 담당자로서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모든 설명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 하반기 채용 전형에 대한 질문사항들 추가로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앞서 보여드렸던 이 채용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응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하반기 채용 모집 다음 주 23일 18시 마감입니다. 지금 지원서 작성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완성하셨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오탈자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시간 정확하게 지키셔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류에 대한 본인이 관심과 이해도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CJ대한통운 하반기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학 성적은 23일까지 합격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지원서 제출하시기 직전에 만약에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기입 가능하십니다.
다만 지원서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하시지만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지만 다시 제출이 가능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해당 성적 발표 시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18시 전에만 성적 기입 가능하시면 지원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련 경험 자소서에 녹여낼 때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게재해도 되는데 가능합니다. 네,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최대한 좀 많이 답변 드리고 싶어서 CJAT 준비가 이번에 바뀌는 테스트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그 채용 전형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와 함께 인성 검사라고 채용 전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인성 검사가 CJAT 네, 전형입니다. CJAT도 준비를 해주시면 마지막 전형 단계에서 치르시게 될 테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소서에 오탈자 하나라도 있으면 서류 탈락 프리패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오탈자 여러분들 뭐 많이들 이제 그 툴도 있고 해서 많이들 확인해 보시겠지만 오탈자가 있으면 이 서류 전형 평가위원들을 보시기에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 정말 관심 있게 그 지원한 지원자가 맞는가라는 의심부터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자소서 한마디로 복붙했다는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오탈자는 정말 없으시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CL 부서에서도 어학 비중이 큰가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물론입니다. 저희 CL 직무 내에서도 특히 WMD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당장 물론 입사하시고 나서 이제 국내 물류 현장에 배치되실 동안에는 뭐 어학 역량을 살리실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뭐 해외 파견되신다던가 혹은 해외 유관 부서로 배치가 되신다던가라고 하면 글로벌 역량 정말 중요합니다. 어학 역량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 많이 있으니까요. 어학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